3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었지만 한수영 씨에게 그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보다 더한 존재였죠. 오늘은 둘째 아들 민준이의 대학원 합격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영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드실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된장찌개에 고등어 구이,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였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진지 드세요. 수영 씨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80살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고등어 비린내 나는데 안 먹어.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수영 씨는 익숙했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계란찜 해드릴게요. 됐어, 나가. 수영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것도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온 수영 씨는 식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준이가 서울대 대학원에 합격했거든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합격했다면서요. 현관문이 열리며 큰딸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27살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딸이었죠. 그래, 엄마가 소갈비 준비해놨어.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우와, 진짜요? 엄마 최고. 지은이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수영 씨는 처음으로 그날 미소를 지었어요. 자식들만큼은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 박진우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58살 중견 건설회사 대표였죠. 키 178cm의 단정한 정장 차림. 여전히 멋있는 외모였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수영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영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우 씨, 수영 씨, 큰딸 지은, 둘째 민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민준아, 합격 축하한다. 진우 씨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수영 씨는 고기를 구우며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가족 같았으니까요. 엄마, 고기 완전 맛있어요. 지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수영 씨는 딸의 접시에 고기를 더 올려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우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다들 잘 들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진우 씨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수영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영 씨, 이제 정리할 시간인 것 같아. 수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게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재혼하기로 했어. 다음 주에 혼인신고 들어가. 쿵. 수영 씨가 들고 있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혼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 씨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상대는 박도연이라고
28살이야. 지은이와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젊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 이제 손자도 봐야 하는데. 수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들 낳아드렸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법적인 손자 말이야. 대를 이을. 시어머니의 말에 수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 둘을 낳고 키웠는데, 시부모 병수발 들고 명절마다 제사 음식 만들었는데, 이게 끝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수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새 부인이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 있을 순 없잖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우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야. 그냥 동거한 거지. 동거. 그 단어가 수영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였어요. 아내는 무슨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진우 씨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수영 씨는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민준아.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잖아요. 민준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영 씨는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마저 남편 편이었어요. 아니, 법적으로 남편도 아니었죠. 그냥 30년을 함께 산 남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이. 그럼 제 짐은 어떻게 하죠? 수영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싸서 나가. 집도 돈도 다 내 명이야. 제가 모은 돈도요? 통장 명의가 누군데? 다 내 거지. 수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집도 차도 통장도 심지어 아이들 주민등록상 보호자도 진우 씨였어요. 수영 씨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수영 씨는 캐리어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신분증, 도장. 30년의 세월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어요. 새벽 2시 수영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수영 씨는 캐리어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결혼 준비한다고, 아이 키운다고, 시댁 일 돕는다고. 그렇게 30년이 지나갔고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영 씨는 24시간 PC방으로 들어갔어요. 밤새 갈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은 수영 씨는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3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검색창에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면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 가능. 재산분할 청구 승소 사례 증가. 수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질적 생활을 영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도 가능한 걸까?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30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 수영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윤서진, 대학교 동창이자 변호사가 된 친구였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하는 거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던 수영 씨는 결국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긴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 씨는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나 수영이야. 오랜만이지? 수영이? 어머, 진짜 수영이야? 얼마만이야?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영 씨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변호사 맞지? 전화기 너머로 서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어디야 지금? PC방이야. 집에서 쫓겨났어. 뭐? 지금 어디 PC방? 당장 주소 보내. 내가 지금 갈게. 수영 씨는 그제야 주소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사실혼 보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싸워볼까? 30년을 위해서. 수영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PC방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윤서진이었어요. 48살 날렵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였죠. 수영아. 서진이 PC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수영 씨를 발견했어요. 어머, 수영아. 서진은 달려가 수영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영 씨는 그제야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진아, 나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서진은 수영 씨의 캐리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수영 씨는 2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서진이 물었습니다. 수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30년간의 동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갑작스러운 재혼 통보, 그리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일까지. 서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인간이 미쳤구나. 30년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나도 몰랐어. 내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수영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수영아, 잘 들어. 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 사실혼이라는 게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럼 내가 변호사잖아.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가자. 제대로 상담하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영 씨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서진아.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서진의 법률사무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사무실이었어요. 앉아.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수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야. 집중해서 들어. 응.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해. 서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째, 함께 살았다는 증거. 둘째,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했다는 증거. 셋째,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증거. 수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게 있어? 생각해봐. 30년이면 뭔가 있을 거야. 수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있어. 사진이랑 서류들. 어떤 거? 시어머니 병원 다닐 때 찍은 사진들. 아이들 학교 행사 갔을 때 사진들. 그리고 수영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도 있어. 내 통장에서 나갔거든. 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해. 그거면 충분해. 정말? 그럼 당장 모아와. 사진은 프린트하고 서류는 원본 챙겨. 수영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알았어. 그날부터 수영 씨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어요. 20년치 거래 내역을 뽑았죠. 매달 50만 원씩 수영 씨의 통장에서 진우 씨 집 공과금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이었어요. 수영 씨는 핸드폰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005년 시아버지 칠순 잔치.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2010년 시어머니 병원 동행. 수영 씨가 시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진. 2015년 지은이 대학 입학식. 수영 씨와 진우 씨가 딸을 양쪽에서 껴안고 웃는 사진. 2020년 민준이 군입대. 온 가족이 훈련소 앞에서 찍은 사진. 30년의 세월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영 씨는 한 장 한 장 프린트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학교 서류를 찾았습니다. 지은이와 민준이의 학부모 동의서.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박진우, 배우자 한수영. 수영 씨는 이 서류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게 증거야. 내가 배우자였다는 증거. 일주일 후, 수영 씨는 서진의 사무실에 큰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다 가져왔어. 서진은 박스를 열어봤어요. 사진, 서류, 통장 내역, 영수증까지 30년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박. 이 정도면 승산 있어. 서진은 자료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수영아, 이거 진짜 대단해. 얼마나 꼼꼼히 챙겼어?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모았어. 수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수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소송 들어간다. 준비됐지? 응. 싸울 거야. 수영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진우 씨는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박도연, 28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도연은 정말 예뻤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어요.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되네. 돈 때문이겠지 뭐.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우 씨를 꽉 껴안으며 웃었어요. 오빠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도연아. 진우 씨는 새 신부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30년간의 수영 씨는
이미 잊혀진 듯 했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부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진우 씨는 도연을 데리고 회사로 갔습니다. 도연아, 여기가 내 회사야. 와, 진짜 크네요. 도연은 감탄하며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진우 씨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준비한 거야. 뭔데요? 회사 지분 40% 너한테 주는 거야.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당연하지. 넌 이제 내 아내잖아. 진우 씨는 도연에게 증여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도연은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동대표 임명장이야. 공동대표요? 응. 우리 함께 회사 키워보자.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잘할게요. 진우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함께할 미래,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죠. 같은 시각, 서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장 작성이 한창이었습니다. 제목은 사실혼 관계 확인 및 재산 분할 청구로 하자. 서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수영 씨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원고는 한수영, 피고는 박진우. 청구 취지. 첫째, 원고와 피고는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수영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15억 원을 지급하라. 15억? 응. 진우 씨 재산이 50억 정도 되잖아. 30%면 타당해. 수영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위자료 3억. 위자료까지? 당연하지. 30년을 배신했는데. 서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소장 작성이 끝났어요. 자, 이제 법원에 제출하자. 정말 괜찮을까? 수영아, 우린 이길 거야.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서진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법원에서 진우 씨에게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본 진우 씨는 경악했어요. 뭐야 이게? 소장을 읽던 진우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친 여자. 소송을 해? 옆에 있던 도연이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수영이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소송이요? 사실혼이 어쩌고 재산 분할이 어쩌고 완전히 돈 노린 거야. 진우 씨는 소장을 집어던졌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소장을 주워 읽어봤어요. 오빠, 이거 심각한데요? 심각하긴 뭐가 심각해. 혼인신고도 안 한 주제에. 그래도 30년이나 살았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진우 씨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오빠,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에이,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대응 안 하면 큰일 나요. 도연의 말투가 묘하게 단호했습니다. 진우 씨는 도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너 왜 그래? 갑자기 진지하게. 걱정돼서요. 오빠 재산 지켜야죠. 도연은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네. 변호사 알아봐야겠다.
다음 주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 수영 씨와 서진이 먼저 도착했어요. 긴장돼?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떨려. 괜찮아. 내가 다 할게. 수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며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옆에는 변호사가 따라왔죠. 진우 씨는 수영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어요. 양측 다 오셨네요.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우 씨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단순 동거 관계였을 뿐 사실혼이 아닙니다. 서진이 반박했어요. 증거를 보시죠. 30년간 함께 살았고 주변에서 모두 부부로 인정했습니다. 혼인 의사가 없었어요. 그럼 왜 아이를 둘이나 낳았죠? 서진의 말에 진우 씨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어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 사실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우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말도 안 돼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앉으세요. 법적으로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진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영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희망이 커지고 있었죠. 다음 변론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양측 모두 추가 자료 준비하세요.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진우 씨가 수영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수영 씨, 대체 왜 이래? 당신이 먼저 날 버렸잖아요. 수영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30년을 먹여 살렸는데 이게 보답이야?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제가 살림을 했죠. 진우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 어디 내가 이기나. 수영 씨는 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길 거예요. 30년의 무게를 증명할 거니까. 진우 씨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수영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 씨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어느 월요일 아침, 진우 씨는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대표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도연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아, 거기 내 자리인데? 오빠, 오늘부터 제가 이사회 주재할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애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분 40% 받았잖아요. 공동대표니까 당연하죠. 진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주변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안건, 박진우 대표의 전결 권한 축소건. 뭐? 진우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오빠 앉으세요. 회의 중이에요. 도연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 운영을 효율화하는 거예요. 찬성하시는 분? 임원 5명이 손을 들었어요. 모두 도연이 최근 영입한 사람들이었죠. 가결됐습니다. 이제 5억 원 이상 지출은 제 승인이 필요해요. 진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키운 회사에서 아내에게 권한을 빼앗기다니. 도연아,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안 돼요. 회의 끝날 때까지 앉아 계세요. 도연의 눈빛은 냉정 그 자체였습니다. 진우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우 씨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오늘 대체 왜 그랬어? 도연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왜긴요? 사업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린 부부야. 부부끼리 그러면 어떡해. 부부라서 더 그래야죠. 회사 망하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도연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진우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도연이 진우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의 장악력은 점점 강해졌어요. 어느 날, 진우 씨는 회사 자금 이체 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20억이 빠져나갔네? 경리팀장을 불렀어요. 이게 뭔가, 그건 도연 대표님께서 해외 부동산 투자하신다고. 내가 언제 승인했어? 도연 대표님 단독 결제였습니다. 진우 씨는 급히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도연아, 20억을 어디에 쓴 거야? 그거요? 미국 부동산 투자했어요. 내가 승인도 안 했는데? 오빠, 제 지분으로 투자한 건데 왜요? 도연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진우 씨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10개월째, 진우 씨의 개인 계좌가 갑자기 동결됐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검찰에서 계좌 동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검찰? 무슨 소리야?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고 하네요. 진우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횡령이라니. 자기 회사 돈을 자기가 횡령했다고? 급히 회사로 달려갔어요. 도연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나를 고소했어?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했어요. 뭐? 오빠가 회사 자금 3억을 개인 용도로 썼잖아요. 그건 내 급여야. 아니에요. 이사회 승인 없이 인출한 거예요. 횡령이죠. 진우 씨는 도연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아, 넌 내 아내잖아. 저도 회사 경영인이에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도연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진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박진우 대표이사 해임. 이건 말도 안 돼. 진우 씨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표결은 시작됐습니다. 지분 40%를 가진 도연, 그리고 도연이 포섭한 주주들, 합계 65% 가결됐습니다. 박진우 전 대표님, 퇴장해 주세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이 키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30년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어요.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담보 처분 예정 통지. 집까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바로 그때 과거가 스물스물 기어 나왔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어요. 진우 씨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났었죠.
노동자 한 명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름은 박철민. 45살의 가장이었어요. 사고 원인은 안전장치 미비였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하청업체 책임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유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철민의 아내와 어린 딸. 제발 보상 좀 해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지만 진우 씨는 냉정했어요. 합의금 500만 원. 이거 받고 끝내. 50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싫으면 법정에서 봐. 우리가 이길 거야. 박철민의 아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18살 소녀였죠. 이름은 박도연이었습니다. 그 딸이 진우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꼭 갚아드릴게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해봐. 그렇게 박철민의 가족은 돌아갔어요. 한 달 후, 박철민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왔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18살 도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어요. 낮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주유소, 밤에는 택배 분류. 하루에 4시간만 자며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품 속에서 진우 씨 명함을 발견했거든요. 꼭 복수할 거야. 꼭.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2년 후, 도연은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갔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니, 복수를 공부한 거였죠. MBA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도연은 26살이었습니다. 진우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모임에 가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에 접근했어요. 진우 씨가 다니는 골프장. 도연은 그곳에서 캐디로 일했습니다. 사장님, 공 잘 치시네요. 그래, 고마워. 진우 씨는 젊고 예쁜 캐디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도연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호감을 키우고 마침내 사귀기 시작했죠. 1년 후 청혼을 받았을 때 도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결혼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였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곧 끝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진우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문 좀 열어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결국 모텔로 갔어요. 초라한 2만 원짜리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우 씨죠? 저는 박철민의 딸입니다. 진우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철민? 10년 전 기억하시죠? 아버지를 죽이신 거.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내가, 네, 전부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우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 이래? 왜긴요? 아버지 복수예요.
도연아, 제발. 이제 당신도 똑같이 느껴보세요. 모든 걸 잃는 게 어떤 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게 복수극이었다니. 사랑도 결혼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진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며칠 후, 진우 씨는 수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아, 나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수영 씨는 한참 침묵했어요.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그걸 이제 알았어요? 수영아,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집도 회사도 돈도. 수영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쫓겨났을 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발 우리 30년 생각해서 그 30년을 먼저 버린 건 당신이에요. 수영아,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화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 씨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수영 씨가 사는 오피스텔 앞으로 갔어요.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영아, 제발 나 좀 봐줘.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진우 씨는 밤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영 씨가 문을 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수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영 씨는 진우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 30년을 함께한 남자. 하지만 이미 남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수영아,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이제 책임지세요. 수영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 씨는 그 앞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최종 변론 날이 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대법정. 오늘이 30년 세월의 마지막 심판대였어요. 수영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옆에는 서진 변호사가 함께였죠.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서진이 수영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반대편 자리에는 진우 씨가 앉아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옷차림.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었어요.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어요. 수영 씨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최종 변론하세요. 서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원고 한수영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 윤서진입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30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고는 25살 꽃다운 나이에 피고를 만났습니다.
서진은 수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 조금은 30년이 됐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원고는 기다렸습니다.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시부모를 모셨고 아이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증거 자료가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와 병원 가는 사진, 아이들 운동에 참석한 사진, 명절 가족 사진들, 주변 모든 사람이 이들을 부부로 알았습니다. 서진은 증인 명단을 제시했어요. 이웃 주민 12명, 친인척 8명, 회사 동료 20명, 모두가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부부였다고.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피고는 말합니다. 단순 동거였다고. 서진은 진우 씨를 쳐다봤어요. 30년 동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결혼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어요. 서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님, 혼인신고라는 종이 한 장.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30년이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진은 자료를 제출했어요. 판례를 보시면 사실혼 관계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 분할 30%와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합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진우 씨 변호사 차례였어요. 재판장님, 피고 측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년 남성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년간 생활비를 제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다시 주의를 줬습니다. 혼인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 서류를 봐주십시오. 스크린에 서류가 떴습니다. 진우 씨 회사의 임원 등록 서류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연락처 배우자 한수영.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피고는 원고를 배우자로 기재했습니다. 서진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부고장입니다. 화면에 부고장이 떴어요. 상주 장남 박진우, 며느리 한수영. 진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단순 동거입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 스스로 원고를 배우자로, 며느리로 인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말리지 않았어요. 진우 씨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론 계속하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원고 본인 신문하겠습니다. 판사가 수영 씨를 쳐다봤어요. 수영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원고 진술해 주세요. 수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25살의 피고를 만났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수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하자는 말을 믿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도 믿었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방청석 여성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약을 챙겼어요. 명절엔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장례식 땐 상주로 섰습니다. 수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봤고 학교 행사마다 참석했어요. 전부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영 씨는 진우 씨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피고는 저를 버렸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니 아무 관계 아니라고 했어요. 30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수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님, 수영 씨는 판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30년간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30년이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제 30년을 인정해 주십시오. 수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진우 씨를 쳐다봤어요. 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없으시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영 씨는 숨을 죽였어요. 서진은 수영 씨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주문.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 수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15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또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이상 선고한다. 탕.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수영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겼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인정받았어요. 서진이 수영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겼어, 수영아. 우리가 이겼어. 서진아, 고마워. 수영 씨는 서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수영 씨.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수영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수영 씨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30년이 인정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수영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수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 씨는 수영 씨에게 다가왔어요. 수영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 씨는 수영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결혼하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수영 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수영 씨는 진우 씨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 30년을 함께한 남자. 하지만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영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당신이 날 버린 순간 나도 30년 전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영아, 이 돈은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대가예요. 수영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입니다. 수영 씨는 돌아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진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수영 씨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당당하고 씩씩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어머니 병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복수 다 했어. 그 사람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10년째 식물인간이었습니다. 회사도 빼앗고 돈도 다 가져왔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엄마, 나 이상해. 복수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 엄마도 깨어났으면 좋겠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1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제 복수는 끝났는데 남는 건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뭐하고 살지? 도연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조용했어요. 도연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요? 잠깐만요. 의사가 달려왔어요.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뇌파가 반응하고 있어요.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 어머니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회사 매각 대금 전액을 산업재해 유가족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카페에서 수영 씨와 마주쳤어요. 우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쳐다봤어요. 도연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저 한수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수영 씨는 도연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박도연이에요. 진우 씨 전 부인이요. 수영 씨의 눈이 커졌어요. 아, 죄송해요. 제 복수 때문에 이모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영 씨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네. 당신 덕분에 내 인생 되찾았어요. 수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어요. 두 여자는 묘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건강하세요, 이모님. 당신도 행복하길 바래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55세, 인생의 반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한수영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건물 2층, 새로 만든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한수영 번역연구소. 수영 씨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거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가진 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담하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책장 하나.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수영 씨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좋다.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는 삶. 55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요.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샴페인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해, 수영아. 어머, 서진아.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간판 진짜 예쁘다. 내 이름이 제일 빛나 보여. 그치? 나도 계속 쳐다봤어. 수영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서진은 샴페인을 땄습니다. 펑! 경쾌한 소리와 함께 거품이 넘쳤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샴페인은 달콤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달콤해질 거라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일감은 들어와? 서진이 물었어요. 응. 벌써 3건이나 들어왔어. 대박. 뭔데? 영어 소설 번역, 계약서 번역, 그리고 논문 번역. 수영 씨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 덕분이야. 실력을 알아봐 주더라고. 역시 수영이. 서진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수영 씨는 20대 때 번역 일을 했었습니다. 진우 씨를 만나기 전까지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진 않아? 50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신나. 수영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 오늘은 뭘 번역할까? 어떤 문장을 만날까? 좋겠다. 그런 기분. 너도 알잖아. 좋아하는 일 할 때 그 기분. 두 사람은 웃으며 샴페인을 마셔댔습니다. 그날부터 수영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7시 수영 씨는 조깅을 했습니다. 예전엔 가족 아침 차리느라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한강공원을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기분 좋다. 수영 씨는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변에서 마음껏 웃고 떠들었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깅 후엔 카페에 들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좋아하는 시집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읽지 못했던 책. 이제는 매일 읽을 수 있었어요. 행복하다. 수영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것들이 행복이었어요. 혼자 커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책 읽는 것, 아무 눈치 안 보고 웃는 것, 전부 처음 누려보는 자유였습니다. 오전 10시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소설 한 페이지. 천천히 정성스럽게 번역했어요. 이 문장은 이렇게 옮기는 게 좋겠다. 수영 씨는 몰입했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점심시간. 혼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온 가족 식사 차리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간단히 김밥 하나로 끝이었어요. 이것도 행복이네. 수영 씨는 웃으며 김밥을 베어 물었습니다.
오후엔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었어요. 출판사 편집자였습니다. 한수영 선생님, 번역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수영 씨는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계약. 이것도 처음이었어요. 저녁. 수영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수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너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법정 싸움 이겼다며? 대단해. 친구들은 수영 씨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영 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30년간의 동거, 갑작스러운 이별, 법정 투쟁,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수영아, 정말 대단해. 너 진짜 용감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응원할게.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수영 씨는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 덕분에 힘이 나. 우리 이제 자주 보자. 매달 모임 어때? 좋아. 나 이제 시간 많아. 수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친구들. 이제 다시 찾았어요. 한 달 후, 수영 씨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서진과 함께였어요. 수영아, 제주도 진짜 가는 거야? 응. 30년 만에 처음 여행이야. 대박. 나도 신난다. 두 사람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와, 예쁘다. 수영 씨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정말 아름답다. 수영 씨는 감탄했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파도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시원해. 수영 씨는 소리쳤어요. 서진도 따라 소리쳤습니다. 야호! 두 사람은 아이처럼 뛰어놀았어요.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영아, 행복해? 서진이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수영 씨는 석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뭐든지. 내 마음대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서진아, 고마워. 왜?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했던 거지. 서진은 수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살아가기로. 한편, 진우 씨는 서울 쪽방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4평 반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공허했어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수영 씨를 버린 것, 도연에게 속은 것, 전부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진우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영 씨와 찍은 옛날 사진을 봤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미안해, 수영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영 씨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우 씨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이었어요. 내가 바보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빠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진우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돈도 가족도 친구도 없었어요.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 도연은 창문을 열어줬어요.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엄마, 손 움직였어. 도연은 기뻐하며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조만간 깨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뇌파가 많이 좋아졌어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곧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 금방 깨어날 거야. 도연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치유였어요. 도연은 산업재해 유가족 지원 재단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도왔어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이겠지. 도연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복수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도연은 길을 걷다 수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 도연 씨? 이모님,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영 씨가 물었습니다. 재단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요. 이모님은요? 나도 번역 일하면서 바빠. 그래요? 잘 됐다. 도연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모님, 저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복수보다 중요한 게 용서더라고요. 수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걸 배웠어. 이모님은 진우 씨 용서하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영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라기보단 놓아준 것 같아. 놓아주셨다고요? 응.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니까. 차라리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게 나아. 도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헤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6개월 후 수영 씨의 번역 연구소는 번창했습니다. 직원 2명을 고용했어요.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 좋아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그래, 다들 수고했어. 수영 씨는 뿌듯했어요. 55세에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수영 씨는 혼자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카페에서요. 팬케이크와 아메리카노.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 수영 씨는 중얼거렸어요. 55년 만에 찾은 자기 자신.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큰딸이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 나 지은이야. 응, 잘 지내니? 엄마, 미안해. 그때 아빠 편만 들어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요즘 잘 지낸다며? 기사 봤어. 응, 잘 지내. 나 엄마 보고 싶어. 수영 씨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엄마는 여기 있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영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자식들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1년 후, 수영 씨는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서진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생일 축하해, 수영아.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60개의 촛불이 반짝였습니다. 소원 빌어. 수영 씨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계속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후,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영아, 소원이 뭐야? 비밀이야. 수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영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60년을 살았네. 수영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이제 30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결심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충분했어요. 수영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세계 여행 가기, 책 출판하기, 봉사활동하기,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뤄갈 거예요. 마지막 장면, 제주도 바닷가였습니다. 수영 씨와 서진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수영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었습니다. 바다도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예쁘다. 수영 씨는 감탄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맞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내가 있어서. 나야말로 고마워. 넌 내게 용기를 줬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수영 씨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멀리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